안녕하세요. 22년 동안 신법 경매 사건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경매 장인 라굴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실제 겪었던 경매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천 깡통 주택의 비극, 장애인 가장의 죽음이라는 마음이 참 아픈 기사입니다. 2019년 10월 19일에 났던 기사고, 제가 왜 이 지금 기사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냐 하면, 예전에 인천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1,7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하는, 소위 제가 부르던 이름으로는 날아가는 집이라는 전세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전세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금을 노리고 경매 개시 등기가 되기 두세 달 전에 전세입자를 끼워 넣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중개 행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면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은행들에서 사실은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아 가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시비를 걸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NPL이라고 하죠. 채권 양수 양도가 이루어지던 때에는, 이게 기사가 2014년 10월 31일 날 게재가 됐던 거네요. 수정이 2019년에 있었는데, 이때 또 한동안 NPL이 유행을 하던 때예요. 채권 은행들은 부실한 채권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위해서 채권 양수도를 통해서 NPL 채권 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근데 이들은 은행과는 다르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노리고 임차한 임차인들에 대해서 소송을 대대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행위로 인해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배당을 못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어요. 당연히 배당을 받고, 중개를 할 때는 중개사들이나 이 깡통 전세를 중개하던 브로커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이사비도 받아 나갈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이때 폭탄을 맞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배당 배제 신청을 해요. 그래서 기사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줄 알고 날아가는 집에 들어갔던 장애인 가장이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최우선 변제금을 낙찰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점유이전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낙찰자와의 분쟁이 생겼고, 인도 명령 후에 강제 집행으로 짐을 강제 퇴거시키는 슬픈 현실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좀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는 기사에 나오시는 고인분께서 분신을 하시고, 판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인천지법에서 인천지검으로 이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소탕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낙찰을 받았던 낙찰 물건이 딱 이 시기에 있었어요. 2012 타경 400685 사건이고, 제가 낙찰받았던 사건입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예요. 대형 평수 아파트임에 전세 보증금 보시면 2,200만원 보이시죠?
최우선 변제금으로 손해가 거의 없이 배당을 받아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배당 기일에 채권은행에서 배당 배제 신청이 들어오고 배당금에 대해서 사회행위로 인한 본안 소송이 제기가 되고 배당금을 못 받아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명도 조항이 굉장히 거세졌죠. 배당 기일에 배당을 못 받게 되면 임차인들은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나 인감 증명이 필요가 없어지고 명도 조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이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상황이었어요. 뇌출혈인가 뇌졸중이 오셔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퇴원을 하면 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있는 곳에서 편히 좀 지내시고 하시기를 바랬던 딸이 아버지 앞으로 전세 계약을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명도 조항이 거세지는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풀었던 사건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피해자, 이분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명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임차인은 사실 낙찰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이사비를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한다거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임차인 따님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토박이에요. 여기 지금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아버지도 저랑 초등학교 동문, 따님도 저랑 초등학교 동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냐 하면 약속을 했어요. 이사비를 많이 요구하는 건 무리고 실제 이사가 들어가는 건 내가 이사를 시켜주마. 그리고 대신에 네가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사회행위로 인한 소송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마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동생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동생한테 일을 시키려고 하다가 경험이 훨씬 많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임차인으로 있던 젊은 처자인데 젊은 아가씨, 시집 가기 전에 아가씨인데 소송에 들어가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 서면서부터 변론 참석까지 다 같이 데리고 했습니다. 제가 서면도 다 썼고 이 당시에 이렇게 사회행위로 몰린 임차인들은 전부 배당 배제가 되고 10원도 못 받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옆에서 계속 판사가 한마디만 하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임차인 때문에 제가 변호사 배지를 달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게 소송 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촌 오빠라고 얘기하고 제가 변론을 다 했습니다. 해서 서면을 언제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례적으로 2,200만 원 중에 60% 제가 배당금으로 찾아주고 40%는 채권은행에서 가져가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최고의 베스트의 결과를 얻어냈고 우리은행 여신관리부에 소송 대리를 들어왔던 변호사와 변론이 끝나고 나와서 항소는 좀 최소한 배제를 시켜달라. 항소까지 가서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게 잘 되어서 1심 판결이 확정되고
제가 60%를 금액을 찾아주게 됩니다. 1320만 원 아마 배당금으로 가져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친구는 제가 은인이 됐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차마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는 없고 그냥 정말로 간단하게 닭갈비 같이 한번 먹고 잘 정리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원수가 될 뻔한 배당이 배제된 소액 임차인과 아주 길게 이 친구가 저한테 감사 표시를 하고 연락을 하고 법률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자문을 구하고 꽤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최대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껄끄럽지 않고 최대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에서 너무 무지하게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저는 최대한 점유로 하고 있는 분들과 해피엔딩으로 끝내고 싶어요. 제가 경매를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 어려워지고 강제 집행을 하고 서로 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돼 있고 능력을 갖춘다면 훨씬 좋은 방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아주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밝은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